여러분, 한 예술가의 인생을 맛으로 경험한다는 거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특별한 경험을 해볼 건데요. 화가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삶을 세 가지 코스 요리로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어떤 이야기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맛본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린가 싶으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근사한 대답이 될 겁니다. 바로 아트 디너라는 건데요.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냥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그림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이가 있죠. 먼저 강연으로 머리를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와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음식을 맛보면서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의 종합예술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르누아르 아트 디너의 핵심은 뭘까요? 어떤 철학이 이 모든 걸 관통하고 있을까요? 바로 르누아르의 인생 그 자체였던 한마디, 삶의 기쁨입니다. 르누아르는 평생 라 주아 드 비브르, 프랑스어로 삶의 기쁨을 그렸던 화가잖아요. 그가 직접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에게 그림이란 좋아할 수 있고 즐겁고 예쁜 것이어야 한다. 인생에는 짜증나는 일이 충분히 많은데 굳이 더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정말 르누아르답죠? 바로 이 철학을 접시 위에 맛으로 옮겨온 게 이번 아트 디너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미식 여행은요, 르누아르의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따라가게 돼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생존을 걱정해야 했던 청년 시절, 그리고 예술적 열정이 막 폭발하던 인상파 친구들과의 시절, 마지막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아름다움을 쫓았던 말년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음식이 곧 그의 인생 스토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테이블로 가볼까요? 희망의 맛, 르누아르의 가난했지만 결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시절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때 르누아르에게 밥 한 끼는요, 진짜 말 그대로 생존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게 아니었죠. 그 음식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함이 힘든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그런 희망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르누아르의 소울푸드가 등장합니다. 포토페라는 음식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프랑스식 소고기 스튜예요. 이걸 딱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맞아요. 우리한테는 뜨끈한 곰탕 한 그릇 같은 거죠. 지친 영혼을 위로해주는 바로 그 맛.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시공간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코스에 담긴 맛은 가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행복과 희망이에요. 르누아르가 직접 남긴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죠. 나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자, 이제 르누아르 인생의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테이블은 몽상가들의 향연입니다. 무대는 예술과 낭만이 넘실대던 곳, 바로 몽마르트르 언덕입니다. 이때가 바로 그 유명한 인상파 화가들이 뜨거운 열정을 나누던 시기죠. 카페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예술의 미래가 어쩌고 하면서 막 치열하게 토론하고 새로운 예술을 꿈꿨던 거예요. 바로 그들의 우정, 그리고 예술적 영감이 이 식탁 위에서 폭발했던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당시 르누아르나 모네는 정말 가난해서 빵 한 조각 사 먹기도 힘들었대요. 그러니 샴페인에 굴이라니, 이건 상상도 못할 사치였죠. 그런데 마네나 드가처럼 조금 더 형편이 괜찮았던 친구들이 이걸 사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미래의 예술을 위한 선금이야 라고요. 아, 정말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바로 이런 순간을 꽁비비알리 때라고 부른대요. 이게 그냥 같이 밥 먹기가 아니고요. 함께한 모두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정겹고 즐거운 시간을 나누는 그런 마법 같은 순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트 디너에 가면 내가 마치 르누아르 그림 속의 한 인물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테이블입니다. 르누아르 인생의 마지막 장이죠. 끔찍한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예술혼을 불태웠던 바로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르누아르가 말년에는 류머티즘이 너무 심해서 정말 고통스러워했어요. 손가락이 다 휘어서 붙일 손에 붕대로 묶고 그림을 그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그를 끝까지 지탱해준 힘은 바로 그의 곁에 있었던 세 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말년의 그 위대한 작품들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특히 그의 아내 알린이 만들어주던 플레소테 마담 르누아르라는 닭고기 요리가 있는데요. 이게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요. 남프랑스의 따사로운 햇살 같은 풍미와 아내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서 가족들 사이에서는 알린의 위대한 성취라고 불렸을 정도랍니다. 이 요리 한 접시에 그 모든 헌신과 사랑, 그리고 한 위대한 예술가의 마지막 시간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거죠.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르누아르. 그의 철학은 이 한마디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는다. 이 마지막 코스는 바로 이 영원불멸한 아름다움의 맛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완벽한 경험이 되는 걸까요? 이 아트 디너의 구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먼저 미술사학자 이동섭 작가의 강연으로 르누아르의 삶과 예술에 대한 지적인 배경을 쌓고요. 그 다음에 연남 친친의 셰프가 바로 그 이야기를 음식으로 되살려내죠. 이걸 맛보면서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감각,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예술을 머리로, 가슴으로, 그리고 혀끝으로 동시에 이해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기억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이 아트 디너가 이번에 처음 생긴 게 아니에요. 좋은 인문학 강연이랑 맛있는 밥 같이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박한 마음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인데 벌써 6회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정말 의미 있죠? 자, 이렇게 르누아르의 인생을 3가지 코스 요리로 함께 맛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단 한 명의 예술가를 골라서 그의 인생을 맛볼 수 있다면 누구의 인생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